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내과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온 정연 의사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꼭 한 번씩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달걀은 매일 먹어도 되나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우리 식탁에서 달걀은 빠질 수 없는 친구입니다. 아침밥상에 올려놓은 반숙 달걀,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먹는 달걀, 프라이, 간단한 한 끼로 끓이는 계란찜까지. 가격도 부담 없고 요리도 쉽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잖아요. 매일 두세 개 먹어도 문제 없다던데요? 맞습니다. 달걀은 정말 영양이 풍부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루테인 같은 눈 건강 성분까지 작은 알 속에 꽉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은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이 작은 차이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한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72세 이만섭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어르신은 30년 넘게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개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지키려고 달걀을 챙겨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달걀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조리법이나 섭취량,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건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을 지키기도 하고 반대로 위장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마다 드시는 달걀을 어떻게 요리하고 계신가요? 완숙으로, 반숙으로, 아니면 기름에 튀기듯 바짝 굽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달걀 섭취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영양소 나열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 그리고 제가 경험한 진료실 이야기까지 모두 담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드시는 달걀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강원도 원주에 사는 75세 최은자 할머니는 매일 달걀을 삶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 위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원인은 바로 달걀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소화력이 좋지 않은데도 완숙 달걀을 한꺼번에 두세 개씩 드셨던 겁니다. 작은 습관이었지만 위장은 점점 부담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달걀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맞는 섭취법을 지켜야만 건강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트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나누지 말고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달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둘째,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먹어야 건강이 지켜지는지 알려드립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달걀 섭취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건강 생각하면 흰자만 먹어야 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십 년째 노른자를 피하고 흰자만 드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오래된 오해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8세 박정임 여사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20년 넘게 아침마다 삶은 달걀 흰자만 2개씩 드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흰자만 먹어왔어요.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오네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처럼 흰자만 고집해도 혈관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분명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곧바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땐 생산을 줄입니다. 마치 공장에 재고가 쌓이면 생산을 멈추듯이 몸도 균형을 맞추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무조건 피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흰자에 없는 귀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또 뼈 건강을 돕는 비타민 D, 신경 기능을 지켜주는 비타민 B12, 기억력을 도와주는 콜린도 노른자 속에 풍부합니다. 흰자만 먹고 노른자를 버리면 사실상 달걀의 절반만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엔 노른자를 수십 년째 멀리하다가 오히려 기억력 저하와 근육 약화로 고생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양의 균형이 깨진 탓이었죠. 충북 제천에 사는 77세 윤철호 어르신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윤 어르신은 평생 흰자만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걸음이 자꾸 불안정해지고 자잘한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 특히 콜린 부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어르신, 노른자도 하루에 1개 정도는 꼭 드셔보세요. 3개월 뒤 다시 뵈었을 때 윤 어르신의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머리가 한결 맑아진 것 같아요. 괜히 노른자를 버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노른자를 무조건 많이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양 조절입니다. 노른자는 하루 1개 정도 혹은 이틀에 1번 정도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당뇨, 간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 자체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죠. 다만 혈관에 과도하게 쌓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적정량의 노른자는 오히려 건강을 돕는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본동에 사는 71세 정문숙 여사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평소 노른자를 무척 좋아해서 매일 2~3개씩 드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달걀 때문인가요? 하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른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식습관이에요.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콜레스테롤을 훨씬 더 크게 올립니다. 달걀 1~2개보다 평소 식단 전체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정 여사님은 이후 식단에서 튀긴 음식과 가공육을 줄이고 달걀은 하루에 1개 정도만 섭취하도록 조절했습니다. 6개월 뒤 수치는 안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노른자는 무조건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눈 건강, 뇌 건강,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고 다른 음식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극단은 위험하다. 흰자만 고집하는 것도 노른자를 과도하게 즐기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 균형 잡힌 섭취가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달걀 노른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흰자만 따로 떼어내지 마시고 하루 1개 정도의 달걀을 노른자까지 온전히 즐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안에 담긴 영양소들이 여러분의 눈과 뇌, 뼈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걀 프라이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진료실에서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탁의 단짝처럼 여겨지는 이 달걀 프라이가 때로는 우리의 심장과 위장을 괴롭히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났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5세 김영수 어르신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2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기름 두른 팬에 노른자가 완전히 익도록 바짝 구워낸 프라이가 늘 밥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고 의사는 심근경색 위험까지 경고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건데 이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달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조리법이었습니다. 강한 불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노른자가 딱딱해질 때까지 굽는 방식은 달걀의 좋은 성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이 과하게 쓰이면 포화지방 섭취량도 늘어나 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이정옥 여사는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꼭 드셨는데 최근 1년 동안은 노른자가 흐르지 않도록 완전히 익히는 습관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문제였습니다. 완숙 달걀은 소화에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장이 예민해진 나이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정옥 여사는 위내시경 검사에서 담낭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고 식습관 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먹는 음식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도 60세 이후에는 몸이 훨씬 예민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8세 최성남 할아버지는 나는 젊을 때부터 프라이 2개로 아침을 해결했는데 아무렇지 않았다라며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했는데 왜 혈관이 이렇게 막힌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침마다 드시던 그 프라이가 원인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걀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을 많이 쓰거나 노른자를 바짝 굳히는 조리법은 나이든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프라이라 하더라도 불을 줄이고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해
노른자가 부드럽게 익을 정도로만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아침 공복 상태의 위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은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위벽에 큰 부담을 줍니다. 김영수 어르신처럼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드셔온 습관이 결국은 심장과 위장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달걀은 습관처럼 먹되 나이에 맞게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에 드실 땐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운 뒤 부드럽게 조리한 달걀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번에 두세 개씩 드시는 것보다 하루 한 개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달걀 하나쯤이야 대수롭지 않지.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습관이 결국은 10년, 20년 뒤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30년 프라이 습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습관은 바꾸면 됩니다. 실제로 김영수 어르신도 이후 식습관을 교정했습니다. 매일 프라이 대신 주 3, 4회 반숙 달걀로 바꾸고 나머지 날에는 두부나 생선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내려갔고 가슴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달걀을 먹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 환한 미소가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는 이겁니다. 달걀은 좋은 음식이지만 조리법이 건강을 좌우한다. 기름에 바짝 굽는 프라이는 혈관에 부담을 준다. 나이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므로 부드럽게 조리해 천천히 섭취해야 한다. 여러분, 아침마다 드시는 그 한 접시의 프라이가 혹시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심장을 지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은 참 묘한 음식입니다. 잘 먹으면 최고의 슈퍼푸드가 되지만 방법을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이 바로 연령과 질환에 맞춘 달걀 섭취의 황금 법칙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나이별 그리고 질환별로 어떻게 달걀을 섭취하는 게 안전한지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부터 살펴볼까요? 50대는 아직 활동량도 많고 소화 기능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킬 수 있지요. 그래서 50대라면 하루 한두 개 정도의 달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꼭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54세 최은석 씨는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함께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어느 해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살짝 올라간 걸 보고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섭취량을 주 5일 하루 1개로 줄이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반년 만에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50대는 가능하지만 과욕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60대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이와 장의 소화력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서서히 드러나기도 하지요. 이 시기에는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아침보다는 점심시간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침 공복 위장은 아직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단백질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3세 윤경희 여사는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2개와 밥 1공기를 드셨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셔서 식사 시간을 점심으로 옮기고 반숙으로 조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웃으셨습니다. 아침마다 괴롭던 속이 사라지니 하루가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70대 이후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소화 효소 분비량이 확 줄고 근육량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만 양보다 조리법과 빈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반숙이나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한 번에 한 개씩 주 3, 4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76세 박동규 어르신은 매일 2개씩 완숙 달걀을 드셨습니다. 몇 달 뒤 속쓰림과 변비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원인은 과한 양과 딱딱한 조리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부드러운 달걀찜으로 바꾸고 주 3회로 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속쓰림도 사라지고 배변도 편안해졌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적게, 부드럽게, 천천히가 정답입니다. 이제 질환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혈관 속 기름이 많아져 막힘 위험이 큰 상태죠. 이런 분들은 노른자의 섭취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7세 김상호 어르신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도 아침마다 달걀 2개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후 흰자만 섭취하도록 바꾸고 채소와 함께 드시게 했더니 수치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둘째,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는 혈당 관리가 핵심입니다. 달걀은 당 성분이 거의 없어 오히려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듯 조리하면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기름을 최소화한 반숙 달걀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이정호 어르신은 당뇨로 고생했지만 달걀 섭취 방법을 바꾼 뒤 1년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간 질환 환자입니다. 간은 단백질 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달걀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른자를 피하고 흰자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72세 최영철 어르신은 간경화 진단을 받고 큰 걱정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달걀 흰자를 주 2회 섭취하면서 간 수치가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연령과 질환별로 적절한 섭취 방법을 알면 달걀은 여전히 최고의 영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50대 하루 한두 개 가능, 다만 정기적 수치 확인 필수. 60대 하루 1개, 아침보다는 점심에. 70대 이후 부드럽게 조리, 주 3, 4회, 한 번에 1개. 고지혈증 흰자 위주, 주 2, 3회 당뇨 기름 줄인 반숙,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 간 질환, 흰자만, 노른자는 피하기. 여러분, 이렇게 나이에 따라 또 질환에 따라 조금만 조정하면 달걀은 평생 우리 곁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달걀을 바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은 바쁘니까 달걀 프라이 하나 후다닥 먹고 출근한다. 위장도 튼튼한데 뭘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빠릿하지 않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달려나가면 다치기 쉬운 것처럼 예열되지 않은 위장은 단백질을 소화하느라 힘겹게 고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달걀 섭취 전에 꼭 필요한 작은 습관, 그리고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조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수원에 사는 69세 이현숙 여사는 늘 아침에 달걀 프라이 2개를 밥과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은 체한 듯 답답하기까지 하셨죠. 검사 결과 위염 소견이 있었는데
원인은 다름 아닌 예열 없는 식사였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곧바로 단백질이 들어오니 위장이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은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달걀을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꼭 마셔보세요. 그 후 2달 뒤 다시 오신 이현숙 여사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후에 달걀을 먹으니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물 한 잔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 소화 효소가 더 잘 분비되도록 합니다. 둘째, 위벽을 부드럽게 적셔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충격을 덜 받게 합니다. 셋째,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은 위장을 수축시키고 소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60대 이후엔 찬물을 습관처럼 드시면 속이 자주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위장 예열의 또 다른 방법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먼저 달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죽 한 숟가락, 삶은 고구마 조각, 혹은 바나나 반 개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위장이 이제 소화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알게 되면 달걀이 들어와도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대전 74세 김호준 어르신은 아침마다 달걀을 먹은 뒤 속쓰림 때문에 늘 약을 챙기셨습니다. 제가 달걀 전에 따뜻한 고구마 한 조각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오셔서 이제 약을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며 웃으셨죠. 작은 순서 하나가 약보다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드시고 곧바로 주스를 마시거나 녹차를 곁들이시는데 이것이 의외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첫째,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달걀 단백질을 위 속에서 엉키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소화가 느려지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박성자 여사는 아침마다 달걀과 오렌지 주스를 세트처럼 드셨는데 늘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달걀과 주스 섭취 시간을 1시간 이상 띄우도록 조언드렸더니 2달 뒤 건강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둘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달걀 속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빈혈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좋지 않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0세 정순자 여사는 늘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사 습관을 확인해 보니 아침마다 달걀과 진한 녹차를 함께 드셨던 겁니다. 달걀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뒤에 녹차를 마시도록 권했더니 철분 수치가 회복되고 어지럼증도 줄었습니다. 셋째, 두유입니다. 두유 속 단백질은 달걀 단백질과 경쟁하듯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드신 직후에는 두유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이예수 어르신은 달걀과 두유를 늘 함께 드셨는데 이유 모를 속 불편함에 시달리셨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한 후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달걀과 함께 마시면 좋은 음료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건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입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달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어 부담이 적고 은은한 곡물 향이 위를 안정시켜 줍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탁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맛있게 먹었는데도 늘 속이 답답하고 소화제가 손에 익숙해진 생활. 많은 경우 특별한 병이 아니라 먹는 순서와 조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섬세해지고 작은 차이에 크게 반응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달걀을 드시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워주세요. 가능하다면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살짝 예열해 주세요.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는 달걀과 함께 먹지 말고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함께하기 좋은 음료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입니다. 달걀을 먹는 방법은 단순히 조리법뿐만 아니라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위장을 예열하는 습관, 음식의 궁합을 따지는 지혜.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 같은 달걀도 몸에 훨씬 가볍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리법이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달걀은 삶아야 좋은 건가요? 프라이가 더 좋은 건가요? 노른자는 꼭 굳혀야 안전한 건가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사실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달걀은 부드럽게 그리고 과하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먼저 삶은 달걀을 살펴볼까요? 달걀을 오래 삶아 노른자가 퍽퍽하게 굳어버리면 맛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담이 됩니다.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되면 산화가 일어나 혈관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완전히 굳은 노른자는 소화가 더딘 노년기 위장에 큰 짐이 됩니다. 반대로 6, 7분 정도만 삶아 노른자가 크리미하게 반숙으로 남아있을 때 영양소 파괴가 적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85세 김민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죠.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을 특별한 방식으로 드십니다. 물을 끓인 뒤 달걀을 넣고 정확히 7분만 삶아 껍질을 벗겼을 때 노른자가 살짝 흘러내리는 반숙 상태로 만드십니다. 이게 제 건강 비결입니다 라고 웃으시던 어르신의 혈관 나이는 실제로 20년은 젊게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고요. 작은 조리 습관 하나가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프라이로 넘어가 봅시다. 프라이는 기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해 강한 불에서 바삭하게 굽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불에서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고 노른자가 살짝 덜 익은 상태로 부드럽게 구우면 훌륭한 조리법이 됩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67세 오선영 여사는 달걀 프라이를 늘 바짝 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노른자가 덜 익으면 탈이 날까봐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방법을 바꿔드리도록 조언했습니다. 약불에서 살짝만 익혀 부드럽게 드시라고 했죠. 2달 뒤 오신 오 여사는 이제 속도 훨씬 편하고 맛도 더 좋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찜입니다. 계란찜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찜기에 달걀을 넣어 10분 정도만 부드럽게 익히면 됩니다. 이 방식은 영양소 파괴도 적고 무엇보다 씹기 쉽고 삼키기 편해 노년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실제로 위장이나 치아가 약해진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조리법이 바로 계란찜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4세 정미자 여사는 늘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완숙 달걀은 부담스럽고 프라이는 속이 거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찜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정 여사는 소화가 편하고 아침마다 따뜻한 계란찜이 위를 달래주는 것 같아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럼 튀긴 달걀은 어떨까요? 달걀을 기름에 튀기듯 조리하면 겉은 바삭하고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혈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김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는 소금 한 꼬집을 넣으세요. 껍질이 잘 벗겨져 손 힘이 약한 어르신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삶은 달걀은 너무 오래 두지 말고 2, 3일 안에 드세요.
오래 보관하면 산화가 진행되어 맛과 영양이 떨어집니다. 노른자의 색깔은 영양 차이와 무관합니다. 짙든 연하든 달걀이 먹은 사료 차이일 뿐입니다. 노른자가 진해야 몸에 좋다는 건 오해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사연을 더 들려드릴게요. 강원도 원주에 사는 79세 박문호 어르신은 늘 완숙 달걀만 드셨습니다. 반숙은 비위생적일까봐 불안해서요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반숙의 장점을 설명드리고 깨끗한 달걀을 사용해 조리하면 안전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반숙으로 바꾸셨고 몇 달 뒤 검사에서 소화력 지표와 혈관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괜히 겁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을 찾으세요. 반숙, 약불 프라이, 계란찜. 이 세 가지는 노년기에 가장 안전하고 영양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반숙 삶기 6-7분, 크리미한 노른자가 가장 이상적, 약불 프라이 기름 최소,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 계란찜 씹기 쉽고 소화 잘 되는 최고의 노년기 요리법, 튀김 달걀 피하는 것이 안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 한 알, 그 작은 조리법 차이가 심장과 위장, 뇌와 뼈를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부드럽게 대하면 몸도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라는 행위는 몸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달걀 하나를 매일 먹는 습관조차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환자분들의 사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춘천에 사는 73세 정순희 여사의 사연입니다. 정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가장 힘들다는 말씀이 입버릇처럼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파트 이웃들과 함께 시작한 작은 모임이 여사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달걀 나눔 모임을 여는 겁니다. 각자 자신만의 달걀 요리를 가져와 함께 나누고 비법도 공유합니다. 누군가는 반숙 달걀을 참기름에 찍어오고 누군가는 계란찜에 들깨가루를 넣어오죠. 정 여사님은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달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경험이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혼자 밥상을 차려놓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지만 누군가와 함께 앉으면 똑같은 음식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사실 음식은 사회적 경험입니다. 달걀이라는 간단한 식재료 하나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81세 박만호 어르신도 그런 분입니다. 홀로 사시면서 늘 외로움을 크게 느끼셨는데 교회 친구들과 일요일 예배 후 함께 식사하는 습관이 생기고 나서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함께 밥 먹으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보입니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음식은 몸뿐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불안감, 외로움, 우울감이 흔히 찾아옵니다. 이때 규칙적인 식사 루틴이 큰 힘이 됩니다. 대전 70세 한정자 여사는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신 뒤 달걀 하나를 삶아 드십니다.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달걀 한 알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닻이 될 수 있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식사법입니다. 여름에는 위장이 더 약해지고 겨울에는 몸이 더 움츠러들지요. 예를 들어 여름에는 삶은 달걀을 잘게 으깨서 오이나 토마토와 함께 가볍게 무쳐 먹으면 시원하면서도 속이 편안합니다. 단 너무 차갑게 드시지는 마세요. 겨울에는 달걀 수프나 따뜻한 달걀죽이 좋습니다. 여기에 생강이나 계피 같은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를 살짝 더하면 몸이 한결 따뜻해집니다. 이런 계절별 변화도 삶의 루틴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아, 여름이 왔으니 이렇게 먹어야지. 겨울이니 달걀죽을 끓여야지.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계절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걀 루틴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을 삶는 과정 자체가 명상 같은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끓고 껍질을 벗기고 따뜻한 노른자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하루가 차분히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의식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식사 루틴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아침마다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매일 달걀 반숙 하나와 보리차를 마신다. 나는 손주가 오는 날에는 꼭 계란찜을 해준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영양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걀은 나눔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춘천 정순이 여사의 모임처럼 달걀은 부담 없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재료라 이웃과 함께 하기에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적 고립이 커지는데 이런 작은 모임 하나가 사람들을 이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음식은 혼자 먹을 때보다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이와 장도 편안해지고 결국 영양도 더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불안감을 줄이고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달걀 요리를 나누면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달걀 섭취법을 달리하면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여러분, 달걀 한 알이 주는 힘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고 마음의 안정이며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입니다. 작은 의식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달걀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걀은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면서도 잘못된 습관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령과 질환, 조리법과 타이밍까지 고려해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달걀 섭취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 달걀을 드시기 전 꼭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워주세요. 찬물은 위장을 오히려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따뜻한 물은 위벽을 부드럽게 적셔 달걀이 들어올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고구마 조각이나 죽 한 숟갈로 속을 달래주면 더 좋습니다. 2. 하루 섭취량은 나이에 맞게 50대 하루 한두 개 가능단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60대 하루 한 개 권장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70대 이후 주 3, 4회 한 번에 한 개 부드럽게 조리해 천천히 드세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기억하세요. 고지혈증, 흰자 위주, 노른자는 주 2, 3회 이하, 당뇨, 기름 적은 반숙 달걀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조리법이 관건입니다. 간 질환 흰자만 섭취, 노른자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3. 최고의 조리법은 반숙. 달걀은 삶을 때 6, 7분 정도로, 노른자가 크리미한 반숙 상태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프라이는 약한 불에 기름을 최소한만 써서 노른자가 살짝 덜 익은 상태로 마무리하세요. 계란찜은 씹기 쉽고 소화 잘 되며 노년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튀긴 달걀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4. 피해야 할 음식 궁합. 달걀과 함께 곧바로 마시면 안 되는 음료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 방해, 녹차, 탄닌이 철분 흡수 방해, 두유, 단백질 경쟁으로 소화 지연. 반대로 좋은 궁합은 따뜻한 보리차, 미지근한 물입니다. 5. 계절에 맞는 달걀 섭취법. 여름 삶은 달걀을 오이토마토와 가볍게 무쳐 먹기. 단 너무 차갑게 하지 마세요. 겨울 달걀 수프나 달걀죽, 생강이나 계피를 더하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봄, 가을 균형 잡힌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기되 환절기엔 단백질을 조금 더 신경 쓰세요. 6. 좋은 달걀 고르기.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장지의 생산 일자를 확인해 2주 이내 달걀을 고르세요.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달걀이 신선합니다. 껍질은 단단하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7. 사회적 식사, 나눔의 시간.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달걀 요리를 나누어 드세요. 같이 먹는 식사는 영양 흡수율도 높이고 외로움과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혼밥이 늘어날수록 건강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함께하는 식사는 마음의 영양제입니다. 8. 작은 루틴 만들기.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달걀을 삶고 보리차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안정감 있게 시작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루틴이 주는 힘은 더욱 커집니다. 9. 건강 기록하기. 한 달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식사 일기를 간단히 적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달걀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었는지, 먹은 후 속이 편했는지 불편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내 몸이 어떤 방식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10. 창의적인 레시피 활용. 매일 같은 방식이 지루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달걀죽, 쌀죽에 달걀을 풀어넣고 참기름 한 방울, 들깨가루 조금 달걀 샌드위치, 통밀빵에 아보카도와 반숙 달걀, 채소 달걀찜, 당근, 시금치, 버섯을 넣어 부드럽게 찌기.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식사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내일은 반숙으로 조리법을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영상에서 나눈 달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먹으면 최고의 선물 같은 음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이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심장을 지키고 뇌를 살리고 위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가꾸면 오래도록 꽃을 피웁니다. 오늘부터 달걀 하나를 더 현명하게 드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정원을 가꿔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 새로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